가위바위보를 해도 한 번 지면 꼭 3세판이라고 더 하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세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듯이 조금 예외는 있으나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입니다. 3심제의 예외인 경우로는 선고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선고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위바위보의 3세판과 재판의 3세판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의 3세판은 두 번 먼저 이긴 사람이 이기지만 재판의 3세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재판에서는 1심, 2심에서 이기고 3심에서 지면 결국은 두 번 이겼지만 최종심, 즉 제일 높은 대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결국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아보면 판사가 1명 있는 경우와 3명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를 단독판사, 후자를 합의부라 합니다. 21회에서 3심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1심은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이지만 2심, 3심은 단독판사가 없습니다. 즉 2심부터는 더욱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미에서 판사 3명 이상이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민사사건에서는 현재는 속가, 즉 돈으로 따져서 5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의부는 5억 원 초과, 단독판사는 5억 원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5억 100원 이런 청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형량을 기준으로 중한 법정형이 있는 사건의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사 3명이 있는 경우를 합의부라고 한다고 22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판사 3명이 있으면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이 부장판사이고 부장판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우배석,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좌배석입니다. 우배석, 좌배석 중에 누가 높을까요? 우배석이 더 높습니다. 물론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보다 나이나 경력이 월등하고요. 합의부는 법적으로는 3인이 구성하고 3인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부장판사와 1명의 배석판사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담당 배석판사를 주심이라고 합니다. 증인신문 등 재판을 진행할 때 1명의 배석판사는 열심히 듣지만 다른 배석판사는 주무실 때가 있는데 통상은 주무시는 분은 사건의 담당, 즉 주심이 아닌 판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23회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재판장과 배석판사는 평등할까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재판장이 배석판사보다 나이나 연수원 기수가 보통 1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평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판결의 결론을 내는 것에 있어서도 재판장의 의중이 더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듯이 아주 주관이 강한 배석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저는 시험을 조금 일찍 붙었기 때문에 제가 초임 때 부장님들은 나이는 20년 이상, 연수원 기수도 20기수 정도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 24세에 판사를 했는데 법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려 보였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연소 판사는 몇 세였을까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내신 김땡땡 원장님으로 22세의 판사가 되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24세로 최연소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일찍 된 것은 맞습니다. 좀 과거의 용어이긴 하지만 소년등과라는 말을 씁니다. 즉 어려서 과거, 즉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이지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한 학년은 360명 정도였고 그중 30명 정도가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면제받았기에 20대 초반인 24세의 판사가 될 수 있었고요. 만약 군대를 갔다 왔다면 27세에 되었겠지요. 저희 대학 동기 중에는 우땡땡이라고 검찰 고위직까지 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이가 제일 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